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좀 방송이 무겁겠네요. 예, 오늘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급락하는 흐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제 미국 시장이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서 오늘 반등을 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오히려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어제 아래꼬리 달면서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아랫단에 있는 여기 3100포인트 여기 근방에 강력한 지지대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지켜지는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은요. 꼬리와 꼬리를 잇는 것도 있고요. 몸통과 몸통을 잇는 추세선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3100포인트 정도의 지지대는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앞서 있었던 부분과 함께.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은 추세대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상승 추세가 아직은 진행 중이구나 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러한 판단 아래서 추세대 하단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용기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무조건 쫄지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직 상승 추세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 주변 증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맥락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수급에서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1조 4,300억, 코스닥에서 300억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살짝 줄어들었죠. 오늘 옵션 마감일이었는데 장중 아주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제자리에서 끝났다라는 점 요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거래소에서 연기금이에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 끌어올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점점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기금의 매도, 그리고 사모펀드 등 다른 기관들도 매도로 접근하면서 흘러내렸거든요. 다소 아쉽습니다. 연기금의 이러한 행동. 다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선물 움직임, 외국인의 선물 움직임이 오늘도 좌우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흐름은 거의 똑같았다는 점. 그런데 선물을 결국에는 6,600억 매수했다라는 것에서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미국 시장 오늘 밤에는 최소한 반등은 이루겠지, 이런 맥락의 흐름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어요. 특징적으로 KT, SK텔레콤, LGU+, 통신 3사가 오늘 다 상승을 하면서 특징 테마를 이루었는데요. 이거 경기 방어 성격, 즉 지수가 하락하니까 올라갔다라는 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사 모두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 상승했다라는 것이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수가 빠져서 상대적으로 피난처로 외국인 기관이 사들어온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은행주 단에서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금융, 지금 보시는 차트 하나금융이고요. KB금융, 기업은행 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금융주에서 현대해상, 삼성생명, 이렇게 금융주 전반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미국 증시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증시가 떨어졌죠. 그러한 부분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는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주 전반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한화생명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이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정부에서 오늘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했어요. 특별한 다른 이슈가 있었느냐? 악재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었어요. 보시면은 시설 투자 세제 지원 2배 확대, 문정부, 반도체 전쟁 터지자 대기업 지원 가동,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SK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의 세제 지원,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M&A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발표하기를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들 종목군 한번 종목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갭 떨어지면서 뚝뚝 떨어졌는데, 일단 오늘은 주변 증시, 대만도 같이, 미국 시장도 새벽에 끝났을 때 반도체 지수가 하락, 오늘 만기일 때문에 반등을 주다가 말았다라는 점,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여기에서는 없었는데, 이만큼 떨어졌다면 또 반대급부로 반등도 가능한 구역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SK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권 하단부를 오늘 이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오히려 양봉의 흐름을 보여줬죠. 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박스권 아직까지는 유지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거의 매일 HMM이 들어오고 있네요. HMM 오늘 장 초반에는 되게 강했어요.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장 초반에는 오늘도 신고가. 그런데 왜 그랬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효과, 그러면서 공매도의 환매수, 그걸 올라왔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바다호 컨테이너 선인데요, 수출 지원 위에 조기 투입한다 HMM,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강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만기일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동시호가에서도 장 막판에 훅 빠졌거든요. 2시 이후에 잘 견디다가.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위로 따라잡지는 말아라.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 강세류다가 훅 떨어졌습니다. 한 4만원 선이면 샀으면 좋겠다고 여기 선을 그어놓았는데요. 추가 조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결국에는 플러스 1.17% 상승했습니다. 그 원인 알아야 되겠죠? 공식 해명 있었다 그랬었죠. 일부 언론에서 모더나 위탁 생산할 거다라고 내보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화이자 백신 생산 부인했죠.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나온 얘기로는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갈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 CMO 관련 회사들 대표들을 또 같이 데리고 간대거든요. 그러면은 화이자라든 모더나든 결국에는 위탁 생산 받으러 가는 거구나, 뭔가 있지 않겠어?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해명 공시에도 백신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것에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동맹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장중에는 6%까지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에서는 한번 물량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88만원. 그런데 나온 내용, 뉴스를 보면은요, 기대감이 아직 있는 거죠. 5월 21일, 2일까지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조정 시에는, 지금 위로 따라잡는 건 아니고요, 조정 시에는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맥락으로 셀트리온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오늘 반등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오늘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대바이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코로나 치료제 연구 결과 학술회의 발표에 급등했다. 그런데 지금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로 껴맞추는 이슈 같아요. 억지로 껴맞추는 이슈란 뭐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급등했는데 치료제는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셀트리온에서 이미 개발해서 시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급등세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보다는요, 반등 시 매도 관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죠.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 삼성바이오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논의, 여기에 수혜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모더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을 찾아 노바백스 등 코로나 백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얘는 왜? 서린바이오는 바이오 인프라 업체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를 납품한 바가 있는데 그 원재료 기대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배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정 시에는 22일 정도까지는 기대감의 조정시 매수 관점 보셔도 된다 그랬죠. 서린바이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되, 글쎄요, 이렇게 급등인데 따라잡는 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매매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